자,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 유형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 테스트 유형은, 말 그대로,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테스팅들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호환성이냐, 신뢰성이냐, 사용성 같은, 이게 딱 기능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체크하는 이게 호환성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비기능적인 그런 품질에 대한 특성 테스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구조나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보는 이런 테스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을 잘 체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 테스팅이나 리그레션 테스팅 같은 애들도 있어요.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눕니다. 자, 일단 기능적 그리고 구조적 테스팅 뭐 이런 애들을 구분할 때 저희가 기능적인 테스팅을 볼 때는 보통 뭐 하냐면 명세 기반으로 해요. 아까 명세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문서 보고 하는 테스팅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팅을 문서를 보고 했다라고 하는 건 다 뭐예요? 정적으로 하는 테스팅이에요. 자, 그런 애들 중에 어쨌건 제일 대표적인 애가 블랙박스 테스팅이에요. 여기 보이는 요 그림이 블랙박스를 얘기해요. 이 안에는 난 돈 피하고 입력 들어오면 출력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흐름 모델 혹은 상태 전이 모델, 그 다음에 평문, 뭐 언어 명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블랙박스 테스팅을 할 거고요. 구조적인 테스팅이라고 얘기하면 구조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구조를 따라가면서 얘가 잘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화이트박스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프로그램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분석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개발 능력이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용 구조를 이제 보면서 막 하는 거라서 구조 기반 기법이라고도 하고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화이트박스라고도 얘기해요. 자, 얘는 제어 흐름 모델, 제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서 이제 보는 거고요. 메뉴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할 거고, 요 자세한 것들은 뒤쪽에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한 챕터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능 테스팅. 우리가 보는 요 종류별로, 유형별로 보는데, 처음에 이제 기능에 대한 테스팅을 보는 거예요. 자, 기능 테스팅은 문서화되어 있거나 혹은 테스터가 알고 있는 기능과 특징, 그리고 그것들과 특별한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이 잘 수행되는지 이런 거 확인하면서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이제 수행이 진행이 돼요. 이런 기능에 대한 테스팅은, 여러분이 이제 문서화된 것들 보면서 기존에 있던 기능, 특징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보는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기능 테스팅이라는 건 요거예요. 시스템이 수행하는 무엇,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뭘 수행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뭘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 기능 테스팅은 명세 기반 기법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보통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이제 얘기할 거고요. 이 블랙박스 테스팅을 할 때는 테스트에 대한 조건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의 외부적인 활동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뭐 이루어지는 건 중요치 않아요. 여기 들어오면 뭐가 나가,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를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보안성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얘는 보안성 테스팅이라는 거는 악의적인 코드, 뭐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감지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테스팅을 보안성 테스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보통 보안 정책을 확인하고 트랩도어라고 해서 뭐 백도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입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파악할 거고요. 보안 관련 평가로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 그리고 부인 방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해 나가는 그런 테스팅을 보안 테스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능 테스팅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아까 또 얘기했던 비기능 테스팅 뭐 그런 게 있는데 얘는 그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팅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무엇을 그러니까 시스템을 수행하는 무엇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게 기능이고요. 무엇을 그다음에 얘는 이걸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비기능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기능 테스팅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성능 테스팅이에요.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부하 테스팅, 그러니까 동시에 뭐 확 붙었을 때 얘를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하 테스팅.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팅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입시 사이트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입시 사이트라는 거는 평소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때요? 특별히 딱 입시철에 입시 뭐 원서를 맞는데 뭐 그거의 마지막 날 30분 이때 여기 완전히 터지는 거죠. 아니면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가수의 뭐 티켓팅을 하는데 티켓팅을 오픈을 딱 한다. 그러면 뭐 5분 안에 다 없어졌어요. 뭐 5초 걸렸어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초 동안 몇십만 명들이 들어와서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이트에. 그러면 시스템이 뻗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하에 대한 테스팅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테스팅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비기능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테스팅도 하고요. 유지보수성에 대한 테스팅. 유지보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용하기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신뢰성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테스팅. 그 다음에 이동성, 얼마나 옮겨가기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팅들을 이게 포함한 개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비기능적인 테스팅도 이런 부하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아무나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하고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 흔히 얘기한 디도스 테스팅 같은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한 사이트에 얼마나 따라락 오든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디도스가 들어오는 것만큼 뭘 해야 돼요?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하듯이 간단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도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스템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비기능적인 테스팅도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보통 다양한 척도 혹은 비율로, 정량화 가능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측정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아무리 비기능이어도 뭐 해야 되냐면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뭐든지 이제 테스팅 했다. 그러면 그냥, 잘했어,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수치로 딱 나가야 됩니다. 몇 프로,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량화가 가능하도록 이제 품질 특성을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계속 매트릭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수치로 뭔가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면 ISO라고 하는 데서 이런 번호를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는데, 거기에 6가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서 이런 품질 특성에 따라서 수치를 줘가지고 얘가 얼마나 좋다라는 걸 이제 평가해요. 자, 첫 번째는 기능성, 두 번째는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그리고 유지보수성, 맨 마지막에 이식성이라고 하는 요런 6개의 분야에 따라서 이 모델이, 이 품질이, 이 제품에 대한 품질이 어떻다라는 걸 이제 수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쫙 있고요. 점수 매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적어도 품질을 평가할 때 이렇게 6가지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는구나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요. 당연해요. 그죠? 기능이 잘 되는지, 믿을 수 있는지, 사용하기 편리한지, 이걸 썼더니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기 편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 심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쨌거나 소프트웨어 품질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조적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적인 테스팅. 자, 구조적인 테스팅, 구조 이렇게 나오면 일단 여러분은 뭘 그려야 돼요? 이 품은 뭐 이런 구조, 폼은 이런 구조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자, 특정 유형의 구조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보통 평가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if 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커버리지라고 할 건데, 그런 커버리지를 평가해서 테스팅의 보장성 또는 충분함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테스트 유형이 구조적인 테스팅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커버리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커버리지. 자, 커버리지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걸 테스트 스윗이라고 했죠. 이런 테스트 스윗에 의해서 테스트된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는 퍼센트로 나타내고요. 전체가 다 커버가 되면 1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테스팅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여러분들 이제 유닛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 하고 나면 계속 이 커버리지 따지거든요. 몇 프로나 커버됐는지 이거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체크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이 가능하고요. 구조적인 테스트 기법을 저희는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아키텍처에 기반을 두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나 메뉴 구조로 된 그런 애들은 보통 인수나 시스템 테스트 레벨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식의 구조적 테스팅이라고 하는 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테스트로 뭔가 반복 수행을 막 하다 보고 아니면 개발을 자꾸 하다 보면 꼭 진행해야 되는 테스팅으로는 확인이나 리그레션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확인이라고 하는 컨포메이션 해주는 테스팅을 보시면 결함이 발견이 되고요. 테스팅을 하다가 결함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결함에 대한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원래의 결함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으면 뭔가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나 수정했어 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서 이게 진짜 해결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 테스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게 진짜 제거됐는지 보기 위해서 다시 테스트하는 거를 확인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디버깅은 테스팅이 아닌 개발 활동으로, 그러니까 개발자는 디버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테스터는 이게 정말 잘 고쳐졌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확인 테스팅이랑 늘 같이 세트로 나오는 애가 뭐냐면 이 리그레션 테스팅이에요. 리그레션 테스팅. 자, 리그레션 테스팅은 이미 테스트된 프로그램의 테스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과정을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해요. 자, 결함 수정으로 인해서 결함을 수정을 했어요. 어쨌건 특정 메소드를 막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정된 이후에 그 변경의 결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전 결함으로 인해 발견되지 않았던 또 다른 결함을 발견해내는 이런 과정을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해요. 쉬운 예로 내가 이렇게 모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치면 우리가 얘가 잘 고쳐졌어를 딱 테스팅하면 요건 뭐예요? 요건 확인 테스팅이에요. 잘 고쳐졌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모듈이 하나가 아니라 모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러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제 오류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건 다른 시스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얘를 어떻게 고쳤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땡겨와서 고쳤는지 모르겠죠. 고치고 나면 얘 때문에 얘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 때문에 얘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개발을 이렇게 3개를 했어요. 모듈 3개를 했는데 새로운 모듈을 하나 개발했어요. 그럴 수 있죠? 모듈이 추가가 돼서 얘가 추가가 되고 나면 보통은 얘가 멀쩡한지를 확인할 건데 얘가 붙음으로써 얘네들한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동시에
얘 테스팅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테스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딴 놈이 영향을 받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함 수정 이후에 변경의 결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이전 결함으로 인해 발견되진 않았었는데 걔가 이 수정 이후로 다시 발견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소프트웨어 또는 환경이 변경되면 실행을 하셔야 돼요. 한번 쫙 다 훑어야 돼요. 자, 모든 테스트 레벨에서 수행을 할 거고요.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애들은 방금 봤듯이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매번 사람이 수동으로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으로 이제 테스팅 하도록 하는 거죠. 자동 테스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와 관련된 테스팅이 있어요. 유지보수 테스팅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서 수행을 해요. 당연히 뭐 제품이 설치된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가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수행하면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변경된 경우도 어떻게 해요? 확인해 봐야 되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을 드러내는 경우, 단종시키는 경우, 그 경우도 어떻게 해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혹은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이제 변경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 유지보수 테스팅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변경에 대한 유지보수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계획된 개선을 위해서 변경되거나 수정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된 OS나 DB에 대한 업그레이드 혹은 OS에 새로운 뭐 취약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패치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내 시스템이 멀쩡한지를 이제 유지보수 테스팅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유지보수 테스팅은 변경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테스트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운영 테스트도 이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전을 확 올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하셔야 되냐면 이런 테스팅들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변경된 게 있고요. 변경되지 않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둘 다 동시에 테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른 문제가 어떤지를 영향도 분석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막 테스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테스팅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리그레션 테스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팅을 고려해서 변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되지만 그거에 의해서 다른 애들이 영향을 받는지를 테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 범위는 변경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의 리스크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기존 시스템의 크기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그 유지보수 테스팅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